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해보지도 않은 제 결혼 생활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처음 대학교에서 만났을 당시에만 해도 자신감 넘치고 대학 교수님들께 깍듯해서 학생회장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내에서도 밝고 재치 넘치는 신랑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풋풋하기는 하지만 대학교를 다닐 때 그런 신랑의 모습을 동경하기도 했었고 같은 동아리이다 보니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고 제 고백으로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였던 신랑은 학생회장 이력도 있고 공부도 그럭저럭 했던 편이라서 졸업할 무렵에 교수님께서 여러 회사를 추천해줬는데 그중 한 중견기업에 괜찮은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늘 밝고 활달하던 사람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고는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다가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 일이 바로 보험 영업이었습니다. 워낙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신랑이다 보니 일 자체를 즐거워하기도 했고 보험은 수수료 단위가 제법 크다 보니 제법 벌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랑의 보험 영업도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갈 무렵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신랑은 보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여름휴가 시즌이 될 때면 출장도 잦고 보험 계약도 많았는데 올해도 역시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빴는데 마침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업일을 하는 직업 자체가 스케줄 관리를 스스로 하다 보니 낮에 병원도 같이 가지고 했었는데 일이 많다는 핑계로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다니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제가 서운하지 않게 급여날이 되어서는 명품 가방도 사주고 출산용품 쇼핑도 함께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과 외식 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땡폰님. 연예인도 아니고 땡폰이라는 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땡폰님이 누구야? 아, 계약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키맨 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도 소개권이 있어서 전화 주셨네. 그래? 키맨이 그 스스로 소개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응,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키맨을 주변에 몇 명을 두느냐에 따라서 일을 쉽게 하냐 힘들게 하느냐가 나뉘는 거지. 이번에도 계약 잘 되면 우리 예쁜 마누라 옷이라도 한벌 해줘야겠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땡포님의 존재를 너무 가벼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그 사람의 존재가 점점 크게 느껴졌는데 신랑에게 물어보니 사업을 하시는 여자분인데 저희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부모님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아들처럼 생각해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한 번은 자고 있는 신랑의 휴대폰으로 땡포님이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번 주 주말 1박 2일 땡땡 펜션. 저한테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했던 날짜인데 같은 회사 사람도 아닌 저 사람은 누구길래 워크숍 일정까지 알고 있나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장소를 통보하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그날 집에서 쉰다고 말은 했지만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문자 속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돈 많아 보이는 아줌마들 사이에서 신랑은 독보적으로 어렸는데 3명의 아줌마와 신랑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이게 단순히 회사 워크숍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면 적어도 신랑의 부서에만 사람이 20명도 넘게 있는데 이렇게 조촐하게 할 수가 없기도 하고 일행으로 보이는 아줌마들이 누가 봐도 집에서 일만 하는 아줌마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자 모두 숙소로 들어갔는데 큰 창이 있는 숙소라서 조금 높은 곳으로 가니 펜션 내부가 보였습니다. 안에서 술이라도 먹는 것 같더니 곧 하나둘 옷을 벗기 시작하고 신랑은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물고 빨고 난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셋과 함께라니 이게 무슨 짓거리인 건지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르르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함께 간 친구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단단히 입단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들어오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신랑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라서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혹시 제가 임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랑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지 그리고 설마 그런 취향인 건지 하는 마음에 머리가 복잡해서 입 밖으로 내진 않았는데 신랑은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며 씻고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저녁에 큰 계약을 성공해서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자라고 하는데 그날 저는 신랑이 들어오는 새벽까지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의 몸에서는 진한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고 저는 그대로 신랑을 깨워서 어디에 다녀온 거냐고 추궁을 했는데 단지 여자 영업사원의 향수 냄새라고만 말하고 다시 잠들었어요. 신랑에 대한 불신으로 그날 저녁 신랑의 휴대폰을 뒤지던 중 메신저 내용에서 모르는 여자가 명품백 사진과 함께 찍은 셀카를 보내면서 다음번에는 다른 명품으로 사달라고 그리고 다음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계속 올려보니까 이 여자가 업소 여자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그 업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쓴 향수는 뭐야? 라고 물었더니 향수 이름을 말하면서 다음번에 올 때도 미리 연락 주면 이 향으로 뿌리고 출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3주년이니 기념으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말을 하는데 신랑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후에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바람을 그것도 주점에 다니는 유흥업소 여자에게 돈이며 시간이며 쏟아붓고 밤이면 알 수 없는 아줌마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태어난 척 자상한 척 명품 가방에 선물을 챙겨주며 몸 걱정을 해주던 모습이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 신랑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회식 어디에서 했어? 여자 향수 냄새 나던데? 회식은 근처 고깃집에서 했는데 여자 영업사원이 자기가 향수 새로 샀다고 자랑한다고 나한테 뿌리더라고. 혹시 냄새 많이 났어?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 여보, 요즘 아가 때문에 후각이 많이 예민한가 보다. 나는 그렇게 냄새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제가 추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신랑이 말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바람 피니? 그럴 리가 없잖아. 생각하고 말해. 나 어제 당신 휴대폰 봤어. 뭘 본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땡포님은 그냥 소개만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없어.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이 주점 아가씨랑 바람 피는 거 이야기 중인데? 제가 땡폰을 해주는 사람을 예상치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뺌을 하는 신랑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날 펜션에 있던 아줌마 중 한 명이 계약을 소개시켜준다는 땡폰녀가 아닐까 하고요. 혹시 지난주에 펜션에 있던 아줌마들 중에 그 땡폰 해준다는 사람도 있었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날 워크숍 안 가고 아줌마들이랑 펜션에 간 거 다 알고 무슨 일 했는지도 다 봤어. 어차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이 아이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진실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 아줌마들은 그러니까 미안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계약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당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나날들. 그 시간들 속에서 아이는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그날 저는 소중한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더 이상 저 사람을 보며 살아갈 이유도 없더군요. 병원에 찾아온 부모님께 신랑과 이혼을 하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본가에 가서 지내면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소송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날 신랑도 충격이 컸는지 합의윤호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듣자 하니 저희 신랑이 공장단지 사모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드러나게 되어서 현재 공장 사장님들과 단체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서 출근도 못하고 집거생활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곁은 업소녀가 지켜주겠지만요. 이런 걸 보면 그때 이혼하길 참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난 걸까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는 배우자로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 힘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